자, 어법 같이 한번 보면서 갈게요. Dear 미란다에게 Thank you for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Thank you 다음에 감사나 이렇게 적을까요? 감사나 비난에 대한 이유가 나타날 때는요, for를 쓰는 거고요. for는 전치사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participating이라고 할게요. 우리의 공예 아트 페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는요, 뭐뭐 때문에 정도로 갈까요? 때문에로 갈게요. 뭐뭐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choose는 선택하다고요. deny는요, 부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제 문장은 이제 deni가 될 텐데,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요, 그 아티스트, 올해의 아티스트들 중에서 한 명, 이거죠. 원어브가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S가 붙었죠. 올해의 아티스트들 중에 한 명으로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look forward to. 요거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look forward to 하면요, 이때 to가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ing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어떻게 외냐면요, look forward 앞쪽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근데요, 뭐뭐를 학수고대하다니까 여기 자리는 명사가 올 자리잖아요. 뭐뭐를 엄청나게 기다리다라는 표현이라서 당연히 명사 자리인 거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소개하는 것을요. 너의 유니크한 손으로 만든 그 바스켓들을요. 손으로 만든 바스켓은요, 바구니를 얘기하는 거죠. 손으로 만든 수작업의 바구니를요, 소개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하면요, 지역사회, 공동체,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as part는요, 이때 as는 뭐뭐로서란 뜻이니까 부분으로서 이렇게 되겠죠. 5분은 ing 나온다 그랬죠. 전치사니까요. 어떤 정리의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익스히비션 계획을 정리하는 것의 부분으로서 우리는요, happy 행복합니다. to inform 뭐에서 행복하냐면요, 알리게 돼서 행복해요. 여러분들을요, 너를요, 너에게 뭐를 알리냐면요, 요걸 알리는 거죠. 너의 아트 작품이 전시되어질 거라는 거죠. 전시되어지다니까요, exhibit로 가자. 전시되어질 겁니다. at assigned table. 자, assigned는요, 할당되냐. 이 assign이 할당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할당되는 테이블에, 그러니까는 지정된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는요, 지정된 테이블에 우리가 너의 작품은 지정된 테이블에서 전시되어질 겁니다. 그 뜻 7, 넘버 7번에서요.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방문객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너의 예술 작품을요. 그러면 뭐야? 위치한 제거된, 얘는 제거하다니까 위치한 예술 작품들을요, 근처에서, 엔트랜스 입구 근처에서 위치되어 있는 너의 예술 작품들을 쉽게 발견할 거예요. 헬렌드어고요. 자, 이거 뭐야?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얘는요, 이거 없애도 됩니다. 이거 없애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네가 have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면, 자, require가요, 요구하다라는 표현이죠. 이거의 명사 형태가요, requirement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요구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걸 잘해야 돼요. S가 붙었을 때 그 요구를요, 요구사항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요구들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만약에 네가 필요로 한다면, 두 개 엮어주고 있죠. 더 나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feel free to, 마음껏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feel free to, 이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feel free to, 동사가 나오죠. 마음껏 뭐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수인아, 여기 잠깐 선생님 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지금 여기에서 looking forward to를 할 때 이때 to는 전치사 to고 이때 to는 투부정사 to란 말이지.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잘 봐. 뭐뭐를 학수고대하다니까 이 뭐뭐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동사가 들어가, 명사가 들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겠지. 것이란 말이 들어가야만 되지. 그럼 전치사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음껏 뭐뭐 하다니까 그 뭐뭐 자리는 뭐밖에 못 들어가. 동사가 들어갔지. 그럼 투부정사로 판단하는 거.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100개, 200개 나와서 다 외운다고 그게 저게 아니야. 흐름에 맞게 해석하면서 찾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위에다가요. 이 글의 목적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을게. 올해의 예술가로서 선정, 알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작품을 assigned 했어요. 지정된 장소에 배치 안내. 결국 이제 안내문인데 올해의 예술가로서 네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입구 근처 넘버 7에다가 네 작품을 실어줄 테니까는 있으니까는 요구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나한테 문자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9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19번. 19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19번도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좀 보면서 올 수 있도록 해. 자, 19번 문제는 분위기 신경 추론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요, 감정 상태가 이제 확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찾으면 문제 쉽게 풀어요. 자, 쉐드는요, 여기서 헛간이었나요? 헛간? 그 헛간은요, 얘가 이제 헛간입니다. 그 헛간은, 입니다. 이 헛간은 is cold, 뭐뭐였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보이죠? 그리고요, 댐프했어요. 댐프는요, 습기찬이란 표현이에요. 또는 단어 외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습기찬, 축축한 이런 표현입니다. 단어 외우면 편할 거예요. 그 헛간은요, 춥고 그리고 축축했어. 그 공기는, 자, is thick,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is thick, 두꺼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 앞에 is가 생략됐거나 앞에 콤마 있으니까는 요 봐봐. 여기에 이제 being 정도로 생략됐다고 보자.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 분사 구문이네. 콤마 찍혀 있고 요거 없다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콤마 있고 ing가 되는 거야. 콤마 있고 ing. 잘 보세요. 콤마 ing에서 원래는 being이야. 두꺼웠었어. 그럼 뭐가 두꺼웠었어? 얘랑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 공기가 두꺼웠었어 라고 해서 the air가 나온 거는요, 얘는요 의미상 주어로 보고 여기 being이 생략이 돼 있는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그 공기는 두꺼웠었습니다. 이렇게 가자고요. with 뭐뭐를 가지고 뭐뭐 한 채로 동시동작이니까 그 오래된 나무와 그리고 땅의 그 냄새와 함께 그 공기는 두꺼웠었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요거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뭐냐면, 어두웠습니다 할 때, 어떤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낼 때는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거예요. 그거 물어본 겁니다. It is dark, 어두웠어요. 그리고 I can't make, 나는요, make out 할 수 없었어요. What's moving? 자, make out은 그러면 구분하다, 알아듣다 라는 표현인데, 알아보다야. 내가 꺼내서 알아보다. 내가 인식하다.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가 알고는 recognize란 단어랑 똑같겠네요. 비슷합니다. 문장 속에서 그렇게 쓰여요. 나는요 인식하거나 알아볼 수가 없었어. What's moving? 무엇이 움직이는지를요. In the shadow, 그늘 속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나는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이것은 어두웠거든요. Who's there? 거기 누가 있나요? 나는 물어봤어. 내 목소리는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해서, 잠깐만, 여기 또 똑같은 형태가 나왔네. 나는 물어봤어요. 거기 누가 있나요? 뭐뭐 하면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목소리가 떨리니까 ing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그럼 얘도 의미상 주어인가요? 응, 맞아. 콤마 다음에 ing야. 아까 위랑 똑같아. 콤마 다음에 ing야. 그리고 내 목소리가 떨렸어. 그럼 뭐 때문에 떨렸겠어? 지금 기뻐서 떨렸겠어요? 무서워서 떨렸겠어요? 무서워서 떨렸겠지? 그러니까 fear야. 잠깐만, 이런 것들을 할 때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요, 뭐를 하냐면요, 부사로 해석하는 거야. 부사로. 그러니까 with joy는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with fear 하면요, 무서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뻐서,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훨씬 더 매끄럽죠. 다시 갈게. 나는 누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로 떨렸어요? 무서워서 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그 그늘은 섀도우, 그 그림자가 되겠다. 그 그림자가요, 무브스 움직였어요. 더 가까이 움직였어요. 자, 더 가까이 오니까 당연히 얘는 더 멀리야. 파가 머니니까 더 멀리가 되겠고, 그 그림자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상황인 거야. 지금 더 가까웠고, 내 심장은 is beating, 뛰고 있었어요.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 형체가 step into faint beam of light, 어떤 빛의 희미한 빛 쪽으로 step into, 들어올 때까지, 그 형체가 희미한 빛으로, 희미한 빗줄기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내 심장은 뛰었어. 됐죠? 그 벽에,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그 벽의 크랙은 틈이야. 갈라진 틈. 원래는 이 크랙을 외울 때 균열이라고 외웁니다. 균열. 그 벽의 틈 또는 그 벽의 균열을 통해 깨지고 나오는,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ing로 가야 돼. 나오는 그 빛에, 희미한 빛 쪽으로다가 그 형체가 들어올 때까지 내 심장은 뛰었어. 토끼였어. 그 형체가 토끼였던 거야. 그럼 이제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겠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무서웠다가 안도하는 에서 relieved가 답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가볼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자, 이거죠. 이거를 escape가 선생님 탈출하다인데요? 라고 해석하고 그냥 탈출하다고 하지 말고 느낌적으로 그냥 새어 나왔습니다. 나의 입술을 빠져나왔습니다. 뭐뭐 했을 때, 이것이 응시할 때, 얘는 토끼죠. 토끼가 나를 응시할 때, 이때는 때죠. 뭐를 가지고? 넓고 호기심 있는 눈을 가지고 나를 응시할 때, stare at 하면요, stare가 노려보다 응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응시할 때 내 입술로부터 탈출했습니다. 너는 나를 무섭게 했구나. 나는 말했어요.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느껴졌는데, 어떻게 느껴서? 훨씬 더, 이렇게 죠.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머치나 이거 묻는 문제는 뭐냐면 비교급 강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교급 강조. 우리 늘 많이 봤던 거죠. 자, 콤마 찍혀있고 ing는 그리고 뭐뭐 했다 분사 구문이에요. 선생님 왜 요번에는 뭐 주어가 없나요? 당연히 없죠. 왜냐면은 너 나를 무섭게 했구나 라고 나는 말했어. 그럼 주어가 나고 느꼈던 거 나는 똑같은 사람이면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 레빗은요, 파우스,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멈췄고,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 왜 요금 그리고 나서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할 거면 그 ing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ing를 안 썼어요. 그럼 멈췄고, 잠시 동안 멈췄고, 그리고 나서 호프 깡총깡총 뛰어서 갔어요. 1번, 2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했지. 사라졌습니다. 다시 어디로다가? 그늘 쪽으로다가, 어두운 그 그늘로다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는요, 그리고 나서 깡총깡총 뛰다 할 때도 ing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만 지금 붙여준 게 뭐냐면, 얘는요, 지금 동시동작으로 지금 본 거야. 사라지면서 깡총깡총 뛰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자, 됐고요. 나는 남겨졌습니다. 뭐뭐 한 채로. 프로우나면요, 찡그리다야. 지금까지는 찡그리다로 봐야 돼? 아니면 웃다로 봐야 돼? 지금은. 마음이 편하니까 웃다가 돼야겠지? 자, 그리고요, 이 8번 문장에 별표 칠게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돼. 이 live라는 이 동사는요, 오형식 구조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이에요. 내버려 두다. 여기서는요,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me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스마일링이에요. 어떻게 됐냐면은,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내버려뒀습니다. 뭐가? 그 토끼가요. 됐지? 근데 지금 보니까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구조에서 미가 앞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니까 I am left 이렇게 남겨진 거야. 뭐뭐 한 채로, 웃는 채로. 이런 식으로다가 되는 거죠. 뭐 누구에 의해서? by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수동태로 바뀐 문장입니다. 나는 start 시작했어요. at ease가 나왔죠. 자, ease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편안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만들었다면 편안한 상태가 되겠죠. 나는 시작했는데 느끼는 것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요. 투부정사 쓰면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19번은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냥 상황만 보면 다 보이고요. 오늘 20번까지는 한번 가볼 텐데, 자, 20번도요. 한번 볼게요. 20번 문장은 이제 주장 구하는 문제인데, 니네들이 아직 주장 구하는 문장을 제대로 못 봤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단 한 개도 우리가 틀리지 않죠. 웬만하면은. 자, 한번 볼게요. ing를 쓸래? 동사 원형을 쓸래라고 이제 물어보는 지문이 있으면요. 명령문의 구조고요. 동명사의 구조입니다. 명령문이고 동명사인데 일단 가볼게. 인볼브가요. 동사죠. 그러니까는 여기 앞에는요. 지금 뭐가 되냐면 주어가 돼야 돼요. 주어 자리입니다. 너의 제스처라면요. 제스처 커뮤니케이션. 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영어에서요. 자,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non-verb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on-verbal 언어. non-verbal은 말로 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고,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몸짓 언어가 바로 뭐냐면 제스처예요. 그리고 두 번째, non-verbal 하면요, 제스처라는 표현도 있고요, facial, 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facial, 얼굴 표정이죠. face에다 이제 붙여서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 나 왜 이렇게 썼지? facial. 얼굴 표현들, 얼굴 표정. 이 두 개가 이제 제스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몸짓 언어예요, 몸짓. 의사소통. 너의 어떤 몸짓 의사소통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해서 주어로 가자. 것은. 그럼 누가 주어냐면요, improving이 주어니까요, 포함합니다. more than, 뭐뭐 이상을 포함하는데, just, 단지, 아는 것 이상을 필요합니다. 해석 자체가 지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동명사 가자고요. 아는 것 이상을 표현합니다. 뭐뭐 할 때? 언제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언제 손을 흔들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고개를 끄덕거리고 손을 흔들고 손 갖고 하는 것 그 이상이 바로 제스처 커뮤니케이션이 있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문제가 되네요. 우리 많이 했던 거라서 그냥 선생님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뻔했네. 언제 뭐뭐 해야 할지. 이거야, 언제. 의문사 다음에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해야 할지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해야 할지. 자, it is about. 이것은 뭐뭐에 관한 겁니다. 또 역시 전치사니까는 당연히 ing 동명사 오겠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명사입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야. 자, 그러면 수인아, 여기서 뭐 쓸래? 컴플리먼트 쓸래? 컴플리먼팅 쓸래? 트지. 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하다니까 동명사,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럼 컴플리먼트는 선생님 무슨 뜻인데요? 얘가요, 보완하다야. 보완하다. 여러분들의, 너의 스포큰 메시지. 자, 그러면 요 단어입니다. 제스처는요, 커뮤니케이션은요, 몸짓 언어고요. 그 몸짓 언어는요, 누구랑 반대적인 개념이냐면요, 너의 스포큰 메시지랑 반대적인 개념인 거야. 말로 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짓 언어가 왜 나오냐면요,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의 보완성이 되는 거죠.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추가합니다가 되겠지. 그리고 더해요. 뭐를 더해요? 칭을 더해요. 레이어가 칭입니다. 뭐에 대한 칭? 의미의 칭. 오브 다음에 ing죠. 의미하는 것의 칭. 너의 말에 대한 그 의미의 칭을 더합니다. 보완해서 더합니다. 됐죠? 오픈핸디드 제스처는요, 손을 펼치고 하는 제스처는요, 그러면 이것은요, 여러 가지 제스처들 중에서 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니까는 예시가 나온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하나 끄집어냈을 때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일반적인 거, 구체적인 거. 가볼게. 그러니까 오픈핸디드. 자, 손바닥을 보이는, 이렇게 가세요. 오픈핸디드는요, 손바닥을 보이는.
손바닥을 보이는 제스처는요, 예를 들면 can indicate,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정직을요. 손바닥을 이렇게 펼치고 하는 거는 정직을 보여주는 거야. 콤마 동그라미. and는 없죠. 그러면 ing로 바로 갈게요. 그리고 만듭니다. 그 대기를 만드는데 atmosphere가 대기죠. 그 대기라는 말은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공기의 대기도 atmosphere지만요, 분위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 어떤 믿음의 신용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초대합니다. 야,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초대하라고 해석하면요, 해석이 좀 안 돼요. 자, 이때는요, 이때 invited는요, 누구의 의미랑 같은 거냐면요, 이 단어 적으세요. derive. 이 단어 적으세요. 또는요, draw. 이 단어 조금 어렵죠? derive 하면요, 뭐뭐로부터 추출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가져오다, 끌어내다라는 의미라서 derive, draw, 끌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끌어냅니다. 초대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요 느낌으로 꼭 해석해 주세요. 끌어내는데 뭐를 끌어내냐면요, 솔직함을 끌어내요. 오픈니스는요, 그냥 솔직함이라고 할게요. 개방이니까.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자, 콜라보 보였죠? 협력입니다. 협력 협동을요, 끌어내요. 끊어주세요. 언제? 네가 말할 때. 뭐를 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선생님이 분명히 선생님 강의 들은 사람이 이거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었어. 오케이. 그러면 너의 손바닥을, 자, 위드는 전치사니까 이거 선생님 강의 보면 딱 나와요. 목적어 나오고 그 목적 보호처럼 해석하면은 이 글을 읽기가 편해. 왜냐면 이 자체를 볼 때 니네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은 이걸 with 분사구문 또는 동시 동작구문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얘하고의 능동수동의 관계만 따져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너의 팜이 목적어 목적 보라. 너의 팜이 마주하는 거야. 올리는 거야. 그럼 face up 이렇게 돼 있죠. 다운이 아니라 up입니다. face up.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할 때는요, 이들을요,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할 거야. 너의 손바닥이 위로 향한 채로, 위를 마주한 채로 네가 말을 할 때 손바닥을 위라고 마주하면 그러면 이게 솔직함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는요, can make, 만듭니다. 오형식 동사죠. 딱 봐도요,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당연히 투부정사 안 되겠죠. 오형식 동사죠. 사역동사. 다른 사람들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좀 더 어떻게 느끼겠어? 손바닥을 위라면은. feel은요, 감각동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꺼이 뭐뭐 하기 전이다. 그 대화에 engaged in, 이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라는 표현이죠.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기꺼이 뭐뭐 하다가 되겠지. 그래서요, 윌링팀자 기꺼이 그 대화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결국은 ing, 형용사가 2개 나왔어요. 하지만 be careful, 조심하세요. 그 오버 제스처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제스처의 넘버블 랭귀지의 제스처의 장점에 대해서 나왔고요. 또는 기능에 대해서 나왔어요. 얘네들은요, 솔직함을 유발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편안하게 해주고 대화에 잘 참여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죠. 여기서부터는 단점이지. 글이 방금 나눴지. 글이 나눠지게 되면 선생님이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는 되게 좋은 거라 그랬지.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오버 제스처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세요. 자, 고등학교 영어에서 2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의 2는요, 그냥 너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 상황 자체를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야. 너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많은 손의 움직임들이 can distract, 뭐 합니다? 방해합니다. distract 하면요,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메시지로부터 너를 산만하게, 너무 많은 너의 손의 움직임들이 너의 메시지로부터 산만하게 하고요. 방해해요.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끕니다죠. draw attention. 끌어요. away인데요. 끌어서 잡아. draw attention은 관심을 끈다는데 away가 붙으면서 의미가 확 달라졌지. away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그랬지. 얘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을 멀어지게.
뭐로부터? 너의 말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부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상상해 보세요. 또는 상상하는 것은인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주어 동사가요. 뒤에서 나오고요. 여기는 다른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한 스피커를 상상해봐. 이렇게 가자. 상상해봐. 명령문이네요. 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그 사람은 해서 꾸며주는데요. 후가 지금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지. 그럼 그 사람의 소는 해서요. 우리가 많이 생소하지만 잘 쓰진 않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데 빠르게 움직여. like bird. 새처럼 빠르게 막 움직여. 제스처 말을 하는데 손을 막 움직여. 그러면 그들의 메시지가요. lost. 잃어버릴 겁니다. 어디 속에서? 그들의 제스처 속에서요. 그 메시지의 혼돈 속에서요. 그들의 메시지가 잃어버릴 거라는 얘기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요.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9번이 주제문이에요. 균형이 핵심입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균형이 핵심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였다 그랬지? 균형이 핵심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스처도 사용하지만 적당히 사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제스처는요. should highlight. 강조할 겁니다. 너의 말을 강조할 거예요. 그들을 참 이거죠. 그들을 들이우면서 가릴 겁니다. 가리지 않고요. 이렇게 가자. 가리지 않고요. 동사 원형으로 가면 되겠다. 너의 제스처는요. 아마도 너의 뭐를 강조할 겁니다. 이거죠. 이때는요. 선생님이 should를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라고 했네. 나는 아마도 저기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추측을 했는데 의무로 가자. 해야 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뭐가 아니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여기 이제 should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너의 메시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너의 말을 강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서. 알겠죠? 자, 그래서요, 앞에 18번부터 20번까지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거였고요. 너네들하고는 이거를 처음 했지만, 앞에 있는 애들은 했거든요. 오케이. 유전자 편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선생님하고 단어를 보가면서 해볼게요. 같이 동그라미 치고 필기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동사를 쓸래 ing를 쓸래인데 두 개의 차이는 얘는 동사고요. 얘는 동명사예요. 동명사라는 얘기는 문장에서 주어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는 여기에 동사가 보이네. 그러니까는 주어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해서요. assume이 되는 거야. 생각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 잠깐만. 나 미쳤네. 이게 아니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네. 그럼 동명사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뭐뭐 하면, 가정해 보면 해서요. 지금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assuming 위에다가 적으세요. 뭐뭐를 가정해 보면, 생각해 보면. 유전자 편집이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얘가 주고 여기 이제 대디아를 가정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시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속지 마세요. 어쨌든 요 얘기는 얘기지만 그 유전자 편집은 인간에게서의 유전자 편집이 증명했다라고 뭐 해주면 가정해 보면 뭐를 증명했어요? 디스프로브면요 거짓임을 증명해서 밝히다야. 디스프로브는요 거짓임을 밝히다야. 얘는 증명하다고요. 사실임을 증명하다고. 얘는 거짓임을 증명하다야.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사실인 것을 그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가정해 보면 뭐뭐라고 판명 났어요? 자, 프로브 투 밑줄 프로브 투 하면요 뭐뭐라고 판명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명 났다라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seem 보일 건데 어떻게 보일 거야? 논리적으로 보일 거야. look, seem, appear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 뭐였어? 형용사 쓰는 거라 그랬죠. 논리적으로 보일 겁니다. 심지어 더 적절해도 보일 거예요. 또 형용사 가면 되겠죠. 뭐 하는 것은 자 그래서요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우리 늘 봤던 가짜 주어 그리고 얘는요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고치는 것은요 질병을
일으키는, 그래서요 이제 causing은 야기시키는인데 그냥 일으키는 이 정도 해석하면 편하잖아요. 질병을 일으키는 뮤테이션, 돌연변이, 우리 많이 외웠던 단어죠. 돌연변이. 어디에서? 초기에 가능성 있는, 삶의 초기에 가능성 있는 단계에서. 자, 이 문장이요. 선생님이 이거를요, 우리 니네들 강의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장 초기에 가능성 있는 단계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밑에서. 배아 상태지. 배아 상태에서. 니네들이 뱃속에 있을 때 유전자 편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볼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것은 논리적인 거고, 그리고 바람직하고 선호되어질 거야. 어느 단계에서? 배아 단계에서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애기였을 때. 뭐뭐 전에? 해로운 그 유전자가 시작하기 전에. causing, 야기시키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심각한 질병은. begin 다음에 이제 동명사 목적어예요. 야기시키는 것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야기시키기 전에 심각한 문제들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뭐냐면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다라고 입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해로운 유전자가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현하기 전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 그거를 좀 약간 고쳐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 하지만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원스는요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일단 이것이 된다면 become 다음엔 형용사 나오는 거죠. 그럼 형용사인데요. 또 여기서 마찬가지야. it is 형용사 그리고 to 부정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뭐 하는 것은 가짜 주어 그리고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변형시키고 바꾸는 것은요. 그 엠브로가 뭐였었죠? 엠브로가? 배아죠. 배아에 뮤테이트된 유전자들, 돌연변이 된 바뀌어진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면 into normal 유전자로. 이때 원이 가리키는 거는요 위에서 얘기했던 유전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유전자가 지금 S가 붙었으니까 요거를 받기 위해서 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게 복수였으니까 S 붙인 거예요. 원스. 그래서 원스는요 같은 건데 같은 종류지만 다른 것들을 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대모로 바꾸면요, 원스로 바꾸면요 공통점은 둘 다 복수야. 하지만 댐은요 바로 그것들이 되는 거고 원스는 보통의 유전자랑 돌연변이 유전자랑은 다른 애들이지. 그치? 같은 종류지만 다른 거니까 원을 쓴 겁니다. 이런 거 시험지 나오면요 이거 의외로 애들 잘 모릅니다. 보통의 유전자들로 돌연변이로 바꾸는 것은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가능해지면 이러죠. 가능해지면 거기에는요 확실히 뭐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유혹이 있을 거야. 어떤 유혹?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유혹이 있을 겁니다. 보통의 유전자를 이번에는 뭐냐면 보통의 유전자를 더 유열한 원스로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버전은요 그냥 버전이야. 더 우월한 버전으로다가 보통의 유전자를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지. 여기에 나쁜 유전자가 있어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요 질병을 일으켜야 되는 좋은 유전자로 바뀌는 게 가능해지게 되면 그 보통의 유전자를요 더 좋은 유전자로 바꾸려는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지금 부정적인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지.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유전자 편집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까요? In unborn children.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죠. unborn children 태어나지 않은 아기야. 언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얘랑 똑같은 단어고 그리고 아주 초기에 가능성 있는 단계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서의 유전자 편집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까요? 뭐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heart disease, 심장병이라든지 암과 같은 이러한 삶의 시기에 그 위험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서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걸 시작해야 될까요? 약간의 의심을 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혹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밑에서 나오겠죠. 그럼 what about? 이것은 어때? 이거죠. 그럼 대부분 하면 좋죠.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 what about 어떨까요? 주는 것은 어떨까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혜택이 되는 특징들을, 그럼 혜택이 되는 특징들은 뭐냐면 더 우월한 유전자로 지금 바꾸는 거야. 이번에는 뭐냐면 질병을 막는 게 아니라 혜택이 되는 특징들을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주는 것은 어떨까요? like 뭐뭐와 같은 더 강한 힘, 그리고 증가된 정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머리도 좋게 해주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은 어떤 이득이 되는 특징들을 태어나지 않게 주는 것은 어떨까요? 요거는 지금 이건 뭐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됐죠. 아니면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해서요. 얘가 1번, 얘가 2번이야. 동명사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지. 신체적인 특징들을요. like 뭐뭐와 같은 눈이나 아니면 머리 색깔. 그 완벽함에 대한 그 추구는 seems 뭐뭐처럼 보입니다. 거의 자연적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본성에는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start down slippery slope, 자 여기에서 이게 아마 밑줄 그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미끄러운 슬로프는요, 미끄럼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like 좋아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끝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때 곳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끝나는 장소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끝나는 장소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장소는 뭘 얘기하는 거야? 별로 좋은 결과일까 나쁜 결과일까? 나쁜 결과를 암시하고 있지. 이 부분을요, 우리는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결과 자체를요,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서 여기 파란색이 아마 책에서는요, 밑줄 그어져 있어서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왔던 거고, 이 부분은 뭘 얘기냐면은 유전자 편집이지. 우리가 유전자 편집을 만약에 진짜로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결국 끝날 거야. 유전자 편집인데 어떤 걸까? 뭘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책에서는 뭘 얘기했지? 이게 아마 제목으로다가 미끄러운 경사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길이야. 이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돼서 그 장소 도착하는 장소는 아마도 좋지 않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는요. 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요. 야. 일단 이거야. 두 가지입니다. 유전자 편집. 적으세요. 유전자 편집은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특성의 향상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질병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인간 향상은요, 이 사람은 약간 부정적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표현할 겁니다. 딜레마. 자,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조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지문은 제목을 먼저 적고 갈게요. 이거 뭐냐면 과학은 현재의 그 확실한 사실들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불확실성들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이 정도의 제목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현재의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야. 자,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이제 키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in grade school은요, 여기서 초등학교였었습니다. grade school은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과학은
과학은이 주어니까요. is로 갈게요. is 뭐뭐입니다. a collection 하면요. 뭐뭐의 모음 이렇게 가는 거야. a collection. collect가 모으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의 모음 이렇게 하는 거야. 뭐뭐의 모음이다. 아, 확실한 사실들의, 그래서요, 확실한 사실들의 모음입니다. 내용적으로 이제 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들의 모음입니다. 뭐에 대한? 자연 세상에 대한. 즉, 어떤 걸 보았냐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아. 뭐 이런 사실들. 아니면 DNA는 지니고 다니는데 어떤 생물체의 정보를 지니고 다녀. 뭐 등등등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막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모으는 것에 관한 사실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모은 게 바로 과학입니다. 근데 오직, 여기부터입니다. 근데 오직, 네가 스타트 시작할 때, 끊어주세요. 배우기 시작할 때, 그 과학의 뭐를요? 실용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제 실행이라고 해석할게요. 실행을 배울 때. Do you realize? 너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은요, 별표 칠게요. 왜 별표 쳤을까? only가 문장 앞에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부정부사. 예를 들면은 뭐 never라든지, not이라든지, no 같은 이런 부정부사. 때로는요, 뭐 little도 될 수 있어요. 얘가 거의 뭐만트라는 부정부사니까 이런 게 앞에 나오게 되면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지금 도치 구문이에요. realize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do를 대신해서 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치 구문. 그래서 지금 only가 앞으로 나옴으로써, only도 준 부정부사거든요. only가 앞으로 나오고 부사구가 이렇게 나왔어. 이때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직 이때만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른 때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과학의 어떤 실용을 배우기 시작할 때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자,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what도 되고 that도 되는데 what은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that은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이러한 사실들의 그 각각이 단수 취급하는 거죠. 이치는요, 사실들이 나왔어도 각각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각각의 이러한 것들이 were 뭐뭐입니다. hard 어렵습니다. 아, hard 어려워요. 어렵게 얻어진 겁니다. 이렇게 가자. PPP로 가자. PPP. 어렵게 얻어진 겁니다. 얻어지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hard가 부사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뭐를 통해서? 그 논리적인 추론의 석세션을 통해서. 벌써 머릿속으로다 석세스 하면 성공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연속이라 그랬어요. 석세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 석세스, 성공하다의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뭐냐면 연속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석세스가요, 석세션이 돼갖고 연속이야.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추론의 연속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진 각각의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완벽한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생략된 게 없으니까 대시되는 거야. 만약에 주어가 없어지거나 또는 보어가 없어지거나 목적어가 없어졌으면 그때는 이제 what을 쓰게 될 텐데, 지금 완벽한 문장이니까. 다시 갈게. 여러분들이 그 과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자, 추론의 연속을 통해서 얻어졌다라는 것을 너는 깨닫습니다. 즉, 진짜 과학을 네가 실행하면,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데, 뭐뭐에 기초하여 based on일 겁니다. based on. BPP 안 돼요. 뭐뭐에 기초해서 많은 관찰과 실험에 기초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based on 하면요, 뭐뭐를 기초로 하여 이런 표현이고요. 뭐뭐로 근거로 하여 이렇게 표현입니다. 많은 관찰과 실험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의 연속을 통해 힘들게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됩니다. 볼게요. 그 과학의 과정은 is 뭐뭐입니다. 그 이하입니다. 뭐뭐에 관해서는 그 어떤 지식의 조각들을 모으는 것, 그 이하입니다. 뭐뭐보다는, 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없네. less 동그라미 than 동그라미. less than이네요. less than. 그러면 less A than B야.
이런 구조요. less A than 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지식의 조각을 모은다라기 하는 모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뭐뭐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오히려 이것은 줄이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주제를 알고 있으니까 좀 편하죠? 자, 이번에는요. 뭐 쓸까, 수정아? 인도 되고 that도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that도 되고 what도 될 거야. 우리는 뭐 합니다? 압니다. 뭐뭇을. 지금 목적어가 빠졌어. 뒷문장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얘도 관계대명사고도 얘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데 둘 다 관계대명사지만 앞에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으면 대시 되겠지만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선행사를 포함했다 해서 what이 되는 거야. 이런 구조적인 거 시험 문제 요번에 무조건 나옵니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가볼게. 그래서 그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은 위에서는 이거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랙틱스라고 표현했어요. 그 과학의 그 실행이라는 것은 그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 정보의 조각이나 지식의 조각을 우리가 있는 것을 모아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잘 모르고 있었던 그 불확실한 것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들을요 줄여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불확실성은요 can be 더 커질 수 있거나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어떤 주어진 지식의 조각의 경우에서는 더 커지거나 더 줄어들 수는 있어. 뭐뭐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에 따라서 ing가 붙었네요. 뭐뭐에 따라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depend on이 뭐뭐에 의존하다지만 이렇게 ing가 붙었을 때는요 분사구문으로 보는 거야. 전치사로 보는 거야. 뭐뭐에 따라. where 어디에서 우리가 있는지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지식에 주어진 조각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불확실성은. 즉 오늘날 우리는 꽤 뭐해? 어떻게 그 사과가 will fall 떨어졌는지 의주동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의문이야. 어떻게 그 나무로부터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요 꽤 어떻게 됐어? 확실해요. 오늘날 우리는 확실합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이해는 터블런트는요 이게 뭐냐면 난기류예요. 난기류의 그 유동의 그 흐름에 대한 우리 이해는 여전히 이해는 남아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였죠. 남아 있는데 일로 남아 있어요. 그 과정인데 after more than 뭐뭐 이상이야. 노력의 100년 이상 동안. 그러니까 노력의 100년이니까 100년 동안 실험하고 관찰한 이후에도 그 과정 속에서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난기류의 유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볼게. 학교에서 배우는 좀 요약을 해볼게.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사실처럼 보임. 근데 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학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많은 관찰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실험을 통한 인퍼런스 추론의 결과였었어.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식을 모으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지식, 즉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는 지금 뭐였어? 확실하게 잘 알고 있지만 난기류의 어떤 유동에 대한 이해는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확실성에. 그래서 우리는 연구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내용이 꽤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23번 한번 보도록 하죠. There is가 아냐인데요. 지금 보니까는 많은 이겁니다. 많은 뭐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불안 뜻인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s는 붙지 않았으니까요. is로 갈게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는 what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그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슈퍼바이저 하게 되면요, 뭐 감독관, 관리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감독관 또는 관리자들, 그리고 그 코치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게요. 이러한 사람들이 인식되어질 때, 요거 별표 치세요. 퍼시브가요, 인식하다라는 표현이죠. A, S, B였었어. A를 B로 인식하다인데, 지금은 뭐라고 썼냐면, be perceive. A가 여기 앞으로 나왔어. 수동태로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으니까는 as, be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코치들이 인식되어질 때 뭐로써? 이러한 사람으로서. 자, involved 하면요, 관련된. and 그리고 caring, 배려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고 배려하는 사람으로다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인식되어질 때 사람들은 느끼는데 더 행복하게 느낍니다. 이건 별거 아니죠. 그리고 좀 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feel happier, 더 행복하게 느끼고 좀 더 동기 부여 받은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더 동기가 부여가 된대요. and 그리고 이것은 not just, 단지 뭐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게요. not just는요, 나도 언니 같은 거예요. 단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관리자, 감독자나 그리고 이제 코치들이 단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즉,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요. to feel, 느끼는 것을 필요로 해요. need 다음에 ing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급 영어인데요. 이제 수동의 형태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느껴지게 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요, 뭐 한다? 느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누구에 의해서? 동급상들에 의해서 그리고 동료들에 의해서 소중히 여겨지고 존경받음을 여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하여 그 필요성은 그 relatedness. 자, relatedness는요, 지금 여기서는 관계성이라고 명사로다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관계성. 그러니까 관계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존경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배려를 받고 관련되어 있고 참여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필요성은요, 충족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별표 치고요. 충족하다죠. 충족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리고 내면화에 의해서 충족되어질 때 동기부여는 그리고 그 내면화 그 두 개는 and는 뭐합니다? fueled 되어집니다. 자, 이때 fuel이요. 기본적으로 fuel 하면요, 동사로다가 연료를 주다라는 표현이야. 연료를 주다라는 표현인데 이 연료를 주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책에서는요, 하도록 연료를 주는 거니까 자극하다의 느낌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극받습니다. 다시.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관계성은 뭐라 그랬어? 구체적으로 소중하고 존경받고 내가 배려를 받고 돌봐줌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이 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그 필요성이 충족이 되어지잖아? 바로 그때 그 동기부여나 내면화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극을 받게 됩니다. 뭐뭐 하면 이 정도죠? 이러한 지원들이 제공받으면 뭐에 대한 거? 자율성과 그리고 컴피턴스, 경쟁력이라고 할 거야. 유능함. 경쟁력과 유능함이 둘 다 and를 묶였으니까 R로 갈게요. 또한 거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provide 되면요, 뭐뭐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provide 때 뭐뭐가 주어진다면 given 대 provide 대 아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21번에서 봤던 assume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괜찮아요. 보통은 이제 뭐 given that 이 정도로 많이 쓰게 된다. 뭐뭐가 주어지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다시 자율성이나 어떤 능력, 유능함에 대한 지지와 도움이 제공되어지면 이렇게 if처럼 해석하는 거야. 제공되어지면 거기에 있다라고 제공되어지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동기부여나 내면화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됐죠? 만약에 우리가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하면 그 돌보는 그 관계는 is 중요한 뭡니다? 기초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동기부여하고 싶어? 이 사람의 주장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배려하는 관계가, 존경하는 관계가, 그리고 또 무슨 관계? 소중히 여기는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from which,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위치만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from까지 같이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 뒤에는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완벽하게 나왔죠? 어디부터? which to begin.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부터 which to begin.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로부터의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뭐 할 때가 되겠죠? 우리가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할 때, 자, 명령문의 형태로 나올라나요? do, 하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세요. 잠깐만요. 뒤에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네. 자, 이렇게 하자. doing, 하는 것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감각? connectedness니까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우리 아까 지금 이거죠. relationship,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얘기했던 관여되어 있는 거죠. relatedness라든지 이런 단어들 대신에 쓴 거야.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음이니까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 감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can be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뭐에서 persistence 인내. 아 잠깐만 내가 인내라고 했어요. 지속. 장기간의 지속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려고 할 때 이 뜻 필요한 거야. 우리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싶어? 그러면 그 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감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으라는 얘기야. 장기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이겁니다. 운동하세요. 친구들과 운동하시고요. call someone, 사람에게 전화 걸어. when you, 네가 have, 가질 때, 어려운 결정을 네가 해야 될 때는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친구랑 운동해.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될 때 만들기 위한 결정? 만드는 결정? 그냥 결정. 힘든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결정 이렇게 하겠다. 얘가 목적어니까. 어떤 해야 할 결정들을 네가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친구랑 운동해. 그리고 B, 명령문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되세요. 거기에 있으세요. 뭐로써? 다른 사람을 위한 도움인 존재로서 거기에 있으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take on 하면요 떠맡다야. 이때 챌린지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도전하려서 어려움이라 했어. 어려움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떠맡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으로써 거기에 있으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세요. 힘든 결정을 할 때. 아니면 친구들과 나가서요 운동하세요.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하는데 좋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질문은요 이렇게 적을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위에서 이제 valu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죠? valued.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을 때 respected죠. 존중하다가 아니라 존중받을 때 respected. 수동태죠. 받을 때. 그러면 더 행복함, 더 만족됨.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됨.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타인과의 유대감이, 책에서는 그 유대감을요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relatedness라고 표현했고요. 아니면은 마지막에 connected, 연결되어 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connectedness, utedness, 아까 뭐였었지? 세 번째 게
릴레이션십. 케어링, 어떻게 배려하는 릴레이션십. 그 관계들, 그 유대감, 이렇게 갈게. 그 유대감이 분기를 부여함. 그리고 내면화시킴. 이 내면화가 난 조금 힘든데. 그래서 장기간의 지속성의 중요함.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이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었을 때 네가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뭐 해라? 친구들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이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알겠죠? 야, 요 정도까지 해서요. 23번이고요.